안녕하세요. 오늘도 슬기로운 짱새 배관 용접 학원 원장 짱새입니다. 저번에 아래쪽 파이프를 용접하였고 이번에는 위에 파이프를 용접할 겁니다. 아래쪽 파이프 용접 포인트보다 위에 파이프 용접 자세가 편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이프의 좌우 갭이 맞지가 않습니다. 파이프의 한쪽은 갭이 적당하고 한쪽은 갭이 좁습니다. 점테크로 가접 용접하고 좁은 쪽부터 용접할 겁니다. 이번에 기술 한번 들어갑니다. 용접 시작부는 갭이 적당해서 용접 와이어를 용융풀에 달고 갑니다. 위빙이 영 꼬이네요. 안되겠다, 돌리지 말고 비비자. 토치를 위아래 방향으로 틀어주면서 비벼버립니다. 이제 용접 와이어를 달고 가는 건 끝났습니다. 파이프가 수축이 되어서 이제 키홀 용접을 할 겁니다. 텅스텐을 용융풀에 살짝 닿여서 교체합니다. 이면 비드를 확인해 볼까요? 이상 없네요. 갭이 좁든 넓든 상관없이 용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연마하셔야 합니다. 이제 갭이 좁아져서 키홀로 용접할 겁니다. 자세만 좋으면 한방치기 할 건데 자세가 안 좋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갭이 좁아도 키홀 내면 백을 두툼하게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 오면 한방치기 하고 영상 찍으려 했는데 그럴만한 용접 포인트가 없었네요. 학원을 가면 현장식 한방치기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키홀 내면 좁은 갭도 이쁘게 나오고 키홀 용접은 박제 맞게 용접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좁은 갭에 두툼한 이면 비드를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다들 이렇게 안 때우시네요. 다들 언더컷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데 오히려 소극적으로 용접하면 이면 비드 옆에 언더컷이 발생합니다. 키홀로 용접하면 이면 비드가 튼튼합니다. 루트 용접하고 바로 파이널 용접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사실 저도 쫄아서 현역에 있을 때보다 전류를 낮추어 용접하였습니다. RT가 무서워 쫄보 되었네요. 허지 상태가 안 좋은데 용접하고 바로 그라인더를 하면서 산소가 파이프 안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갭이 1mm 정도였는데 이면 비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놀 자리가 보이네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자가 백이 나왔다고 대신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100%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파이프 안을 닦을 스테인레스 쏘를 챙겨가서 다행입니다. 반대편에서 제가 만든 스테인레스 쏘를 사용하여 파이프 안을 닦을 겁니다. 계속 키홀로 용접하고 있습니다. 갭이 적당하면 용접 와이어를 용융풀에 달고 가고 좁으면 키홀로 용접하고 아니면 누르거나 합니다. 여러가지 기법을 알되 원리를 이해하여야 자기 기술이 됩니다. 죽어라 연습해도 안 되는 게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쪽에서 용접할 수 있는 만큼 용접을 하였네요. 파이프 외관 비드를 보겠습니다. 용접 자세가 좋으면 초층 용접 후 바로 파이널 용접을 합니다. 용접 자세가 어려우면 갭을 확보하고 3번에 나누어 용접합니다. 이제 좁은 구간은 용접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 저게 피놀은 아닙니다. RT 100% 파이프 용접하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수정해 주어야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연결부 귀따기를 해줍니다. 소리 들어갈 수 있도록 갭을 약간 확보합니다. 백 전용 브러쉬로 열심히 닦았습니다. 열심히 스싹 잘 안 닦여서 애먹었네요. 용접 와이어 끝을 납작하게 만들어 닦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 전용 브러쉬 만드는 방법은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갭이 좁아서 닦아내기 힘들었네요. 파이프 안의 색상을 확인해 봅니다. 기다렸다가 재용접을 합니다. 용접 방식은 반키홀로 용접하고 있습니다. 반키홀도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 용접 속도가 달라집니다. 와이어를 용융풀에 달고 가는 게 빠릅니다. 아닙니다.
키홀로 용접하는 게 속살 체험도 많이 하여서 빠릅니다. 헷갈리죠? 저도 헷갈리네요. 어떠한 용접 방식을 사용하던 그 사용자가 어떻게 용접하냐에 따라서 용접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와이어를 달고 가도 되지만 오랜만에 필드 용접하면서 이거저거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현장이 협소해서 그런가 용접사분들이 토치 손잡이를 너무 짧게 만들었네요. 저는 토치 짧은 게 싫어요. 손도 뜨겁고 위빙도 잘 안됩니다. 위의 영상처럼 용접 와이어를 파이프 끝단부에 대고 녹인 용융풀을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계속 반키홀로 용접하고 있습니다. 이별량이 높아지면 위에 파이프의 표면을 녹여줍니다. 용접 와이어 위치에 따라 백 높이가 달라집니다. 이제 퍼지압이 높아 용융풀이 뭉쳐집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않고 용접 속도를 줄이면서 확실하게 용융풀이 용착과 용입이 되도록 합니다. 전류가 높고 파이프 이별량이 많아 바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키홀로 구멍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라인더로 양쪽 귓다기를 합니다. 전류가 높은 상황에서 파이프까지 열이 받은 상태면 연결 시 연결부가 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처럼 구멍 하나만 두고 그라인더로 양쪽을 갈아냅니다. 연결은 와이어를 용접부에 대고 연결부에 오면 용접 와이어를 조금씩 공급하면서 용접하듯이 지나갑니다. 듀플렉스도 이러한 연결 방법을 하는 용접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강한 재질은 이렇게 연결하지 않습니다. 강한 재질은 전류를 올려야 하고 잘못하면 연결하다 빵군해 버립니다. 연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파이널 용접에 들어갑니다. 316L은 핫패스 용접 시 백발림이 심합니다. 하지만 키홀로 용접하면 루트면의 용착과 용입이 많아 백이 튼튼합니다. 이 내용도 유튜브로 한번 제작해 봐야겠네요. 아무튼 316 스테인레스는 백은 잘 나오나 핫패스가 어렵습니다. 308처럼 용접하면 아주 그냥 작살납니다. 핫패스 용접 시 전류를 낮추거나 루트 용접 때 속살을 채우는 방식으로 용접해야 합니다. 토치 손잡이가 주먹만 하네요. 토치 손잡이가 짧으면 위빙하기 힘듭니다. 대부분 위빙을 팔을 돌리는 팔자 위빙부터 배우는데 저는 손목을 사용하는 N자 위빙부터 가르칩니다. 팔을 사용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손목이 부드럽지 않고 팔을 사용한다면 어깨가 같이 돌리면서 어깨에 엄청나게 무리가 옵니다. 어깨가 고정된 상태로 위빙이 되어야 합니다. 대연관을 용접하면 그때 팔을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현장 용접은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필드 용접은 시작과 끊고 다시 시작을 반복을 합니다. 오랜만에 일하려니 머리는 기억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요. 4년 만이니 많이 이해해주세요. 용접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이 정말 부드러운 용접사를 보면 손목에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엄청 부드럽게 위빙을 하십니다.
반대편은 위빙이 되지 않아 그리기 용접으로 마무리합니다. RT 찍고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법을 저에게 배우고 있는 분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비철 용접을 배우러 오신 분입니다. 지금은 호리젠탈 좁은 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좁은 갭은 힘드니 우선은 2.4 파이 용접 와이어가 안 들어가는 정도로 먼저 연습합니다. 처음인데 속살을 한 번에 다 채우셨네요. 호주에서 오신 분은 현재 듀플렉스, 쿠니서스 여러가지 기법 등을 익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 갭이 넓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야, 이거 엄청 넓어 보이네. 보이시죠? 갭이 2mm도 안 나옵니다. 이 용접 방법은 갭이 좁아도 편안하게 백을 두툼하게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백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용접하면 모재에 열도 많이 받지 않습니다. 현재 용접하는 용융풀의 영상은 호주에서 온 교육생의 영상입니다. 이론 수업하면 정말 집중해서 용접 방법이 아니라 원리를 많이 배우시려 합니다. 점 태클을 녹이는 게 처음이라 아직 미숙합니다. 여러분들도 반키오를 따보세요. 서스가 재미있어집니다. 밤 9시까지 교육하고 저도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